네, 오늘 새벽에 잠 설치신 축구 팬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20세 이하 남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 이렇게까지 해냈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는데요. 박찬우 축구 해설가 모시고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는데 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결승까지 가는 길이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빡빡한 경기였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대표팀이 그동안 이제 이 대회에서 보여줬던 거 굉장히 잘 조직된 수비 능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공격에서는 이제 찬스 메이커인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오세훈 선수가 앞에서 포스트 플레이를 상당히 좀 잘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에콰도르를 괴롭혔기 때문에 최준 선수의 이제 골이 또 나올 수가 있었고 마지막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런 거를 정말 잘 이겨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강에 간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제 스스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중력도 좀 돋보였고 막판에 또 이광현 선수의 선방 정말 빛났어요. 자, 먼저 결승골 장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아주 기습적으로 그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걸 이제 최준 선수가 받아서 뒤에서 오는 공을 논스톱으로 때렸어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번 대회에서 보면은 정말로 굉장히 독보적인 시야를 갖고 있고 또 킥 능력, 패스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득점 장면에서도 나왔었는데 이제 공을 내려놓으면서 이제 경기장 위의 상황을 좀 파악을 하고 이건 내가 길게 때리는 것보다는 뒤에 돌아가는 선수, 그러니까 왼쪽에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최준 선수랑 계속 눈치를 봤던 것 같아요. 계속 눈을 맞췄다 그러더라고요. 눈치를 호흡을 맞추면서 그래서 이제 타이밍에 정말 잘 맞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최준 선수도 정말 대단한 것이 그거를 이제 바로 다이렉트로 때릴 생각을 쉽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정말 잘 때렸어요. 그걸 감아 찼는데 그것도 굉장히 정확하게 골키퍼 이렇게 넘어서. 그렇죠. 각이 아주 쉬운 각도는 아니었었고 수비수가 이제 달려들고 있었는데도 정말 킥이 정확하게 잘 찼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어게인 1983, 1983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 뭐 4강 신화 박종환 감독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뭐 넘어섰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축구 새 역사 쓴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99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 일본이 결승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해도 부러웠고. 일본이 이제 결승에 진출해서 되게 부러웠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런 날이 한국 팀에게도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졌는데, 뭐 20년 지났긴 했지만 어쨌든 찾아와서 되게 뿌듯한 기분이 있고, 사실 아시아 팀이 이 대회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건 이번이 3번째입니다. 81년도에 카타르가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99년도에 일본이 올라갔었고 2019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올라가게 됐는데 앞선 카타르와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독 그다음에 스페인을 만나서 다 4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에서. 이번에는 근데 이제 상대가 서독이나 스페인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평가가 좀 낮게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사실 피파 주간 대회에서 결승에 올라간 것은 우리 축구 역사상으로는 사실 2번째입니다. 2010년도에 트리나드 토바고에서 열렸던 여자 축구 17세 이하 대회에서 한국팀이 이제 결승까지 갔었고 그 결승에서 일본과 만나서 정말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제 우승을 했거든요. 이번에 또 한번 우리가 결승에 올라가면 어쨌든 우승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17세 이하 대표팀 그 선수들, 뭐 여민지 선수, 장슬기 선수 이런 선수들은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월드컵에서 또 대표팀에 다 들어가서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첫 경기는 아쉽게 패배를 했었는데 남은 경기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선수들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 먼저 아까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슛돌이 아닙니까? 이번 대회 통틀어서 지금 골든볼 후보까지 강력한 후보까지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컸습니까? 일단 우리 방송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KBS에서 슛돌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나라 슛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데뷔를 했는데 당시에도 이미 7살밖에 안 된 친구가 어려운 기술적인 능력들을 해가지고 대중들한테 쟤는 축구 천재다 이렇게 이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제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에 이제 유스 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그때 이미 12세 이하 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월반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싹이 보였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011년도에 이제 스페인으로 해외 진출을 노리면서 스페인으로 갔었고 축구 예약한 거죠. 이때. 그러면서 네. 이제 뭐 입던 테스트를 여러 번 봤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발렌시아 팀에서 이제 합격을 받고서 이제 발렌시아 유스팀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사실 여러 대회를 이제 이강인 선수가 에이스로서 활약을 하면서 우승으로 이끌었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발렌시아가 우리로 따지면 이제 FA컵인 네. 코파델레이라는 그 스페인 구강컵에서 우승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를 꺾고 우승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퍼레이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감독이 마르셀로나 감독이 뭐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팬들이 다 모여서 이강인을 써라 그런 노래를 부를 정도로 네. 이 이강인 선수에 대한 발렌시아 팬들의 팬들도 기대감이 좋아하고. 엄청나게 크고 이번 대회를 통해서 아마 이제 외신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할 이제 이강인 안 쓸 수 없겠는데요. 그렇죠. 발렌시아에서도요. 외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모든 선수들 중에서 제일 돋보이는 선수, 압도적인 선수 한 명이 바로 이강인이다. 골든볼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월드컵에서는 이 골든볼이 좀 준우승한 팀에게 주는 약간 위로상 비슷하게 된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는 그렇진 않았고 우승팀한테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과 관계없이 우승을 안 하더라도. 네, 이강인 선수의 그 활약 여부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만하고 진짜 결승까지 올라간 이상 못해도 저는 실버볼은 뭐 확보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팀 내에서 막내인데 분위기 메이커로도 상당히 좀 형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네. 선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형들도 막내다 보니까 좀 더 기여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겠고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해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바로바로 좀 잘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국가도 우리 같이 크게 부르자. 뭐 형 뭐 자신감 잃지 말고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독려를 하는 그런 마치 분위기고. 형처럼 네. 동료한다 해서 막내 형인가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사실 원래 축구 실력 때문에 그 얘기가 시작됐던 것 같은데 지금에는 이제 그 라커룸 내부에서도 이제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이런 모습인데 원래 팀이 잘 되면 이게 라커룸 안에서건 밖에서건 네.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딱 그런 현상의 적절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얘기해봤는데 이 선수도 진짜 매 경기마다 빛났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에서도 골키퍼 네. 마지막 그 헤딩슛을 막는 장면은 저건 거의 본능적으로 막았다 싶을 공이 와서 막혔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잘 막았어요. 네. 이강인 선수 어떤 선수였나요? 이광현 골키퍼가 이번 대회에 들어와서 아마 대중들의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조별 라운드를 치르면서 우리 이제 골키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20세 이하 팀. 이거 네네네. 도쿄올림픽에서도 이강인 골키퍼 그대로 가면 잘하겠다. 뭐 이런 그러겠네요. 평가가 네.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인 골키퍼가 사실 키가 184cm로 뭐 그렇게 골키퍼로서는 그렇죠. 좀 작은 키예요. 골키퍼치고는 뭐 그렇게 큰 키는 아닙니다만 이 선수가 굉장히 위치 선정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첩성이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슛들도 곧잘 막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강원 소속인데 강원에서는 지금 누구를 지금 주전 골키퍼로 써야 되나 이강인 선수가 너무 좋은 활약을 펼쳤으니까 네. 그래서 고민이 될 정도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이강인 골키퍼가 그 마지막까지 집중력 있게 좋은 모습을 세네갈전도 그랬고 이번 에콰도르전도 그랬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강인 선수 이광현 선수 두 네. 선수의 공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선수들도 정말 잘했지만 네. 이번 대회에서 정정용 감독에 대한 평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알고 보면 원래부터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요. 이승우 선수도 국내에서 가장 존경하는 감독으로 이 감독을 뽑았더라고요. 이거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정정용 감독이 그러니까 선수 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빛을 본 그런 선수는 프로에서 뛰지는 아니었습니다. 않았더라고요. 예, 프로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이제 2008년부터 이제 협회에서 유소년 축구를 꾸준하게 코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럼 10년이 넘은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유소년 대표팀에서 이제 지도자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할 때는 이제 유소년 전체 풀을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그게 이제 이 대회에서는 굉장히
극적인 장점으로 우리 나타난 것이 선수들이 아닌가. 누가 뭘 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알고 그렇죠. 있다는 아주 거군요. 잘 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경기를 통해서도 네. 이번 대회에서 토너먼트나 뭐 이런 때 정동현 감독이 나름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를테면 뭐 아르헨티나와의 경기에서는 그 전까지는 김정민이라는 미드필더 김정민 선수가 상당히 좀 중용을 받았었는데 네. 아르헨티나의 경기에서는 김정민 선수를 빼고 백스리 형태로 바꿔서 이제 경기에 임했다던가 아니면 뭐 일본과의 경기에서 이지솔 선수가 그다음에 엄원상 선수 수비수와 공격수인데 전반전 끝나자마자 바로 교체를 해가지고 후반전에는 아예 백포로 바꾸면서 다시 이제 공격적인 그런 스타일을 취하는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조영욱 선수나 엄원상 선수 계속해서 교체로 기용하면서 이 체력이 있고 빠른 선수다 보니까 후반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카운터 어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준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들어갔던 전술, 작전, 선수 교체 이런 것들이 그때마다 네. 다 맞아떨어졌던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칭찬하는 분위기죠. 그리고 네. 그 에콰도르전에서도 사실 이강인 선수를 빼는 게 그 한 골차 앞서는 그렇죠.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걱정했어요. 네. 그게 정말 보통 감독이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팀의 에이스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뺄 수 있는 걸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그 저희가 보기에도 아, 이강인 선수가 좀 지쳤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뺄 수 있다는 건 사실 보통 결단력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뛰어나게 파악을 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린 선수들을 배려도 많이 하고 편하게 해주고 뭐 내가 승리를 위해서 얘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네. 말들을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감독님보다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동안 이제 보통 감독들 하면 이제 카리스마가 굉장히 좀 강한 무섭고. 약간 권위형 감독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좀 그런 감독들이 이제 많이 인상에 남는데 정동현 감독은 정반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이렇게 주로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기보다 좀 자유스럽게 훈련에 임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선수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좀 얘기도 나오고요. 할 수 네.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추구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그게 이제 요즘 세대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팀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뭐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결승전 남았습니다. 네. 일요일 새벽에 이제 열리는데 결승전 전망 좀 해주죠. 우크라이나 어떤 팀입니까? 우크라이나도 이 페트라코브 감독이 이 정동현 감독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2011년도부터 이 유소년 팀을 맡아가지고 2015년도에 이 팀이 16강을 갔었는데 그 당시엔 탈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17세 이하 팀을 맡아가지고 네. 그 팀이 이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팀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좀 보여주는 팀이고 네. 우크라이나는 이제 우리와 비슷한 그런 유사한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그렇습니까? 나서지 않고 그냥 좀 지키고 있다가 카운터 어택을 시도하는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유럽 축구는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이제 아무래도 우크라이나가 뭐 그동안 계속해서 강팀은 아니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 경기를 대할 때 중요한 건 누가 더 많이 뛸 수 있는가. 체력적인 예, 체력전도 그렇고 누가 더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거 기회다 싶더라도 조금 더 참아내고 확실한 기회가 왔을 때 나갈 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승부를 결정지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제 전방에 있는 뭐 포드들 네. 예, 상당히 좀 두려운 선수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닐로 시칸이라는 선수라든가 아니면 블레차 선수도 있었고요. 이번에 골 넣었던 예, 그렇죠. 이 두 선수죠? 선수들이 지금 윙어, 그러니까 한 명은 윙어고 한 명은 이제 최전방 공격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수비수인 포포브 선수가 있습니다. 경고 누적됐죠? 이 선수가 지난 이탈리아와의 4강전 경기에서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네. 근데 이 선수가 그 세트피스에서 그러면 굉장히 결승전에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골이나 넣었었거든요. 키도 크고. 네. 그런데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승전에서 못 나옵니다. 수비에서도 중요 자원이고 세트피스에서도 중요 자원인데 못 나오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다행인 다행이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이거 뭐 질문 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크라이나도 물론 좋은 팀이고 강한 팀이지만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세워서 또 정동현 감독이 적절한 교체가 이뤄지면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망의 결승전 오는 16일 일요일 오전 1시에 열립니다. 오늘보다는 조금 빠른 시간이니까 잠을 조금 늦게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부터 월요일 출근길이 걱정됩니다.
우리 선수들이 결승전도 즐기는 축구해서 우리 축구 팬들 즐겁게 해주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우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